있거나 결핍으로 약한 사람은 양배추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몸에 이로운 효능이 아주 많아 예로부터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환자에게 사용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을 정도로 약으로서의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 있게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채소라고도 하였고 싸고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양배추의 효능,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양배추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양배추 고르는 법, 남들이 모르는 양배추 보관법과 세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것을 약속하며 바로 시작합니다. 양배추의 효능 첫 번째, 양배추는 이염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 비타민 K 성분은 위에 염증이나 출혈이 생길 경우 지혈 작용을 하고 위의 점막을 강화하며 손상 부위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스타노트대 의학부의 가네트 체니 박사는 신선한 양배추는 자연적인 항궤양 식품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궤양이 생긴 실험 동물에게 양배추즙을 한 방울씩 주었더니 병이 완치됐다는 것입니다. 실험 당시가 1940년이었지만 이 실험을 통해 양배추의 위장병 치료 효과가 널리 알려졌으며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양배추즙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탠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양배추를 섭취하게 한 결과 3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의 위궤양이 완치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양배추가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산을 촉진하고 위산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양배추의 효능 두 번째, 항암작용입니다. 양배추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효과가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십자화과 채소는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 50% 이상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냉이 등이 80% 이상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항암식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글루코시놀 레이트라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의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72%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양배추는 항암 효과도 탁월하니 가족력에 암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양배추를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의 효능 세 번째는 체액, 진액 보충입니다. 이번에는 한의학적인 접근인데요. 양배추는 한의학에서 감람이라고 하는 음식 약재로 쓰여왔으며 우리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체액을 보충해준다는 뜻인데요. 우리 몸은 체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체액은 혈액,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영양물질, 호르몬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을 말합니다. 피부, 근육, 뼈, 심지어 세포 안에도 물이 있는데요. 이 진액은 물을 마신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을 소화 흡수하고 세포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흡수하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장수식품인데요. 진액 보충에 도움이 되도록 드시려면 체내의 흡수가 잘 되도록 짜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염분기가 있게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의 효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양배추와 최고궁합인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와 최고궁합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양배추는 신맛이 나는 과일과 궁합이 좋은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자몽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상승하여 이중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몽의 경우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몸속의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와 최고궁합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배합하면 조직에서 혈구를 만드는 작용인 조혈을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여 피부 미용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당근은 양배추 특유의 유기질 유황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양배추 특유의 냄새가 중화되기도 합니다. 양배추와 당근을 갈아 먹을 때 생당근을 넣으면 당근의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양배추나 사과의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비타민C의 파괴를 막아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와 최고궁합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양배추에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는 아이소타이오사이안산염, 클로로필, 스테롤 등의 항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우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의 성분들이 만나 종양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림프구인 NK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우유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양배추를 우유와 함께 갈아 먹으면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양배추를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배추와 최고궁합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양배추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양배추의 혈전을 억제하는 설포라판과 사과의 칼륨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 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사과가 양배추의 맛을 잡아주므로 아침에 갈아 드시면 맛있고 간단한 식사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배추와 최고궁합인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양배추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파린 계통의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사람은 양배추를 피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과 판막질환 등을 예방하는데요.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증 등이 있어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양배추를 섭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는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와파린의 효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와파린은 항응고작용, 비타민 K는 응고작용을 하기 때문에 둘이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와파린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인삼, 녹차 등 비타민 K가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요오드 결핍으로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양배추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여 항암제의 역할까지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나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이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먹지 말고 열을 가해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배추즙 섭취 시 주의점. 양배추를 즙으로 먹을 시 농축하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되고 당분이 농축되어 당뇨 환자와 신장이 약한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즙으로 먹을 때 당분 흡수가 빨라 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 환자들에게 좋지 않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칼륨 성분이 배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이 약한 사람들도 양배추즙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대장에서 발효가 쉽게 되어 이때 생성되는 가스로 대장을 자극하여 장을 팽창시키기 때문입니다. 장의 팽창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고 나아가 대장염과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찬 성질의 식품으로 배탈이나 설사,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잘 활용하면 몸에 보약이 되는 양배추, 잘 골라서 먹어야겠죠.
싱싱한 양배추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양을 살펴서 모난 것보다는 동그랗고 이쁜 녀석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인데요. 오른쪽에 흐린 색깔의 겉잎보다는 왼쪽처럼 조금 더 진한 녹색의 잎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잎의 일부가 노랗게 변했거나 까맣게 변해 있는 것도 걸러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눌렀을 때 단단한 양배추가 좋은데요.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움푹 들어가지 않고 꽉 찬 느낌의 단단한 양배추가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게인데요. 같은 크기의 양배추를 두 손으로 들어보고 같은 크기라면 더 묵직하고 무거운 양배추가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트에서 양배추 반통을 잘라 놓은 걸 살 때 팁인데요. 반통짜리 양배추를 살 때는 단면을 보고 속이 더 치밀하고 잎이 녹색이면서 색이 바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남들이 몰랐던 양배추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감싸고 있는 겉잎에 상처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겨내 주세요. 그 다음 양배추를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심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칼날을 비스듬하게 세워서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 각이 지게 칼집을 넣으면 단단한 심지를 안전하게 도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심지를 도려낸 부분에 수분을 채워줄 건데요. 물에 흠뻑 적신 키친타월을 뭉쳐서 심지가 빠진 빈 공간에 넣어주면 됩니다. 심지를 빼낸 공간에 물기를 머금은 키친타월을 채워서 물탱크처럼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포장할 때 랩으로 감싸고 신문지로 한 번 더 감싸준 후 지퍼백에 담아서 3중으로 감싸두시면 한 달이 지나도 방금 사온 것처럼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등분하여 보관할 때도 사진과 같이 키친타월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심지를 제거한 부분에 덮은 후 잘 포장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너무 물가가 비싸 마트에서 양배추가 세일을 하면 두세 통을 사놓고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여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들이 몰랐던 양배추 세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사용하기 전에 먹기 좋게 썬 후 물에 3분간 담궈 둡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초나 베이킹소다 없이 물로만 세척해도 잔류농약이 충분히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들이 모르는 팁 나갑니다. 그래도 농약이 찝찝하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농약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농약은 흐르는 물에 금방 씻겨간다고 하며 지용성 농약은 식초나 베이킹소다에 담궜다가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식초물에 세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양배추에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을 파괴시켜 양배추의 좋은 성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식초물 세척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파괴 없이 안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3분 정도 담궜다가 간단히 씻어주고 흐르는 물에 마지막으로 헹군 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래된 역사를 통해 그 가치가 충분히 검증된 양배추 잘 활용하시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